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전쟁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8월부터 웨이퍼 소재인 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이어서 네덜란드 장비업체인 ASML이 극자외선 장비인 그 EUV에 이어서 심자외선 장비인 DUV까지 수출 제한에 나서자 발끈하면서 소재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DUV 장비까지 수출이 안 되면 사실상 칩을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EUV는 극자외선을, DUV는 심자외선을 강원으로 사용합니다. EUV 이전 장비가 DUV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UV는 DUV에 비해서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미세 공정을 섬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DUV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EUV에 비해서 DUV는 EUV 가격의 60% 정도 선에 그칩니다. 그러니 900억에서 하는 1000억 정도 중반대 정도죠. 훨씬 저렴합니다. TSMC의 1세대 7나노 공정도 바로 DUV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DUV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해상도인데요. 한계가 30나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DUV 장비를 활용해서 10나노대 미세 회로를 그리려면 이 복잡한 회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겹쳐 그리는 그 복잡한 패터닝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노광을 2번 사용할 경우에는 더블 패터닝, 4번일 경우에는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한 번에 수행했던 공정을 2번에서 4번 나눠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공정수가 많아져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EUV 장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 SMIC, 중국의 파운드리죠. SMIC가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된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EUV가 아니라 이 DUV라는 구식 장비로 7나노 구현이 가능하려면 TSMC처럼 공정 기술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SMIC는 그 레벨이 아닌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낸드 파운드리 분야에서 실력 향상이 눈에 띌 정도가 되자 DUV 수출도 자시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ASML에 압력을 넣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낸드 분야에서 DUV를 통해서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성숙 공정을 통해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고 보고 견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소재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현재 쓰이는 반도체 재료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이전에는 게르마늄이었죠. 이 게르마늄에서 실리콘으로 웨이퍼 소재가 대체된 이유는 실리콘이 그만큼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래에 규소 실리콘이 많죠.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양산하기에 최적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또 전기적 특징도 이 게르마늄보다 실리콘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1세대 반도체가 게르마늄, 2세대 반도체가 지금 쓰이고 있는 실리콘입니다. 이 게르마늄 실리콘에 이어 나오는 소재가 바로 화합물 반도체인 제3세대 반도체인데요.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 갈륨입니다. 이 1, 2세대와 3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단일 원소인가 아니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인가가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번에 그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다는 이 갈륨의 경우는 3세대 반도체인 지라 갈륨의 쓰임입니다. 지라 갈륨은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갈륨의 수급 문제가 생기면 지라갈륨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 지라갈륨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화합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리콘 등에 비해서 강효율과 전자의 이동도가 뛰어납니다. 전력 효율이 좋다는 뜻이죠. 갈수록 그 각종 IT 기기 성능 중에 저전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3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전에 그 삼성도 전력 반도체 TF를 꾸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이 2025년에 모바일용 칩, 26년 HPC 칩, 27년 전장 칩을 만들겠다는 2나노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때 그 8인치 지라갈륨 그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도 2025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한 웨이퍼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즉 경제성이 떨어져서 전기 효율이 좋다는 소재의 장점이 있어도 이 화합물 반도체가 외면받아 왔습니다. 화합물 반도체가 인위적으로 만든 소재인 탓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 한계가 많이 극복됐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가령 그 4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가격이 시장 초기에는 1,5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현재는 그 5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화물 반도체 웨이퍼의 경제성이 확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TSMC가 만드는 현재 그 실리콘 웨이퍼 가격과 비교하면 감이 좀 오는데요. 이 실리콘으로 만든 7나노 웨이퍼 가격은 대략 1만 달러, 5나노 웨이퍼 장당 가격은 1만 6천 달러 정도입니다. 가장 미세 공정이라는 3나노 웨이퍼가 2만 달러 정도인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 초기 가격 1,500만 원과 비교하면 이 7나노보다는 더 비싸고 5나노보다는 더 쌌습니다. 정말 비쌌다는 얘기죠. 이제는 장당 가격이 50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최근에는 삼성이 전력 반도체 TF 결성에서 더 나가서 이 8인치용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공정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 8인치가 아니라 6인치가 주류입니다. 이 8인치는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이 8인치가 아니라 6인치가 아니라 8인치 공정 장비 도입에 나서는 것은 실제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에 진입 가능한 시기를 고려해서 8인치로 직행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만한 것이죠. 워낙 화물 반도체가 각광받으면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M&A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피니온 같은 업체들이 실리콘 카바이드 업체들을 또 지라갈륨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M&A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화물 반도체는 최근에 나온 그 반도체 신소재이기 때문에 신흥 업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캠브리지 디바이스, 나비타스 반도체, 트랜스폼, 뱅가드 인터내셔널 반도체 등이 이 화물 반도체 쪽의 유망 업체들인데요. 이런 기업 간의 그 자체적인 통합 물결, 그리고 삼성과 같은 메이저 업체, 인피니온과 같은 메이저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에 대한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중국이 갈륨 등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서구권의 중국에 대한 각종 장비 수출, 부품 수출, 그런 금지와 같은 것들을 계속 할 경우에는 자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봅니다. 중국이 갈륨 등의 최대 생산국이자 또 상당한 매장량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출 제한을 완전히 금지할 경우에는 파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CPU, GPU와 같은 핵심 칩은 아니겠지만 전력 반도체, 주파수 증폭기 등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 사실 수출 제한 품목인 갈륨과 게르마늄은 희귀한 강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중국에 의해서 싸게 보관돼 왔고 다른 곳에서 보관돼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채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강물에 대한 대대적인 채굴에 나서게 되면 처음에는 이 금속들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 금속들을 추출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를 계기로 경제적으로 이 강물 사용이 점점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출 제한 발표를 지렛대로 중국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아마 중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 간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